국가 헌신, 국민 봉사, 민원 현장 속으로 그들이 간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 그 이름, 공무원. 일반 행정직 공무원 2015년 경쟁률이 자그마치 260대 1. 모든 역경을 뚫고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국가관.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관. 공익을 우선 생각하는 윤리관을 갖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 공무원이 될 준비는 되셨나요? 좌정부센터에서 준비한 공무원 특집, 일반 행정직 공무원 편. 그 세 번째 기적이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정보의 모든 것 좌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벌써 2016년 병신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네. 6개월이 다 지났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그렇죠? 네, 2016년이 벌써 절반이 훅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반기에 대한 아쉬움도 크시겠지만 남은 하반기를 더욱 알차게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취업은 쉽지 않고 또 취업하려고 준비하는 사교육비까지 올라가서 참 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많을 텐데요. 잡정보센터에서 여름나기 좀 시원하게 하시라고 이 공무원 특집 이외에도 많은 특집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름나기는 저희 잡정보센터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취준생들의 고민과 또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마련했던 이 첫 번째 특집 프로젝트인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이 네. 오늘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쉬워요. 벌써 아쉽습니다. 3주가 네, 지나갔습니다. 너무 빨라요. 예. 네, 오늘은요,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의 최종 관문이죠. 면접 합격 전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작년부터 일반 행정직 면접 시험이 확 달라져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어? 이러면서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마지막 방송이니까 또 집중해 주시고 새롭게 변화된 면접 시험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일행직 면접 성공 전략 소개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윌비스 고시학원의 수험전략연구소 노종태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지난주에 소방공무원 특집에서 이 면접 전략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좀 짧은 시간 동안에 진행된 부분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안타까워했던, 아쉬웠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원 쪽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몇 가지씩의 추가 질문하는 분들이 계셔서 네. 그분들한테 좀 더 도움을 많이 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방송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3주째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네, 스타 너무 강사분이시죠. 수고해주고 계시죠. 예. 네, 공무원 특집이 나온 스타,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떨리는 순간 중에 하나가 바로 면접을 코앞에 둔 순간일 텐데요. 특히나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은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선 최종 관문이니만큼 공시생들의 긴장감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작년부터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 면접 방식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공시생들이 더 당황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일반 행정직 공무원 면접 시험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노량진 공시촌으로 찾아가 공시생들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다 함께 만나보시죠. 언론에서는 계속 인사협정 시로 바뀌면서 면접 비중이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에 맞춰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새로운 경향이 있으면 그런 학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습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 말씀은 가장 중요한 거는 솔직함을 그 자리에서 표현하는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면접에 갔을 때 솔직함과 자신감 가지고 면접관들에게 아니면 면접관들의 질문에 대해 대응할 생각입니다. 네,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3주차 프로젝트 마지막 날이고요. 네. 일행직 면접 특강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저희 알아볼 텐데 소장님 앞에서 이제 공무원 준비생이 얘기했지만 어쨌든 솔직한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할 생각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아까 저희가 그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무원 면접이 예전에는 이제 이런 형식으로 갈리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좀
사람들이 준비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면접이 달라졌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시험의 제도가 많이 진화됐다라고 이제 보통 말들을 많이 하죠. 예. 네. 그리고 올해 국가직 9급 일반직 행정직 필기 시험은 끝이 났고요. 그쵸. 이제 7월에는 면접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채용 규모가 굉장히 컸는데요. 필기 합격자는 몇 명 정도나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대규모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능 시험이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 많다라고 한다면 이제 9급 공무원 시험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선발 예정 인원이 이제 4,120명 정도 몇 명이 선발을 하게 지원하나요? 되는데 예. 통상 이제 22만 명 정도, 22만 20만 명 명이요? 이 정도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22만 명이 지원을 하면서 53.8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일반 행정직만 이제 선발하는 규모로 본다고 하면 244명을 이제 선발하게 되는데 네. 6만 5천 명 정도가 지원을 하면서 이거 더 엄청나네요. 268대 1 정도의 이제 큰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68대 1이면 예전에 저희 학급에 한 명당 5, 60명이면은 한 대여섯 학급에 한 명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일반 행정직 필기 시험의 이제 합격자는 이제 346명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총 244명을 선발하는데 346명이니까 142% 정도가 이제 선발이 된 건데 그렇군요. 뭐 예정대로라면은 약 102명 정도가 다시 이번 시험에서 고배를 마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예. 겁니다. 346명 중에 244명. 그 빼면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2명 가량이 고배를 마신다는 건데 어렵사리 이제 시험 통과해놓고 102명이 고배를 마시면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떨어지면 모르겠지만 이게 다 간 거 같은 떨어지면 정말 아쉬워요. 사람 미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준비를 그만큼 면접이 그분들에게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저희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7월에 진행되는 일반 행정직 9급 면접 시험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소아 강사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9급 국가직 일반 행정직 공무원 면접 시험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7월 12일에 실시된다고 합니다. 반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면접 진행 순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준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응시 요령에 대해서 1시간 교육을 한 후 자기 기술서를 작성합니다. 그 뒤에는 공직가치 면접을 30분간 치르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발표 과제가 주어지고 5분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뒤로는 사전에 작성했던 자기기술서와 함께 이 면접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가지고 15분간 질문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직무 능력에 관한 면접 시험을 20분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직무 능력을 평가하고 이 50분간의 면접으로 면접이 마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면접위원들은 이에 대해서 평정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 동안에 면접자들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이 내용은 작년부터 실시된 거라 공직생 여러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요. 스튜디오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 면접 진행 순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소장님, 이게 보니까 총 4단계이긴 하지만 공직 가치 면접 30분 그리고 직무 능력 면접 20분 총 그러니까 기본적인 골자는 한 50분 동안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총 예정돼 있는 시간은 50분입니다. 당연히 이제 사전 준비라는 것은 이제 빠진 상태에서 예. 공직가치 면접과 직무 능력 면접만으로 이제 50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예. 앞서서 이제 공직가치 면접이라는 부분에서 5분 발표라는 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부분에서 자기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 정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5분 동안 발표를 하게끔 하는 15분 정도의 시간이 있고 개별 면접을 해서 공직가치 15분, 직무 능력 20분 해서 총 30분에서 약 35분 정도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5분 발표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원자 입장에서. 예, 이게 5분 말이 5분이지 네. 5분 동안 얘기하려면은 그 보고 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쉽지 네.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앵커분들 같은 경우야 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오랫동안 얘기를 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고정관념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한 주제가 당일날 주어진 상태에서 그것에 대해서 5분 동안 자기 생각을 발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브리핑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작년서부터 이제 도입이 된 평가 항목이긴 합니다. 예. 국가 경쟁력 확보 방안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직 가치나 공직관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예, 면접 평가의 첫 번째 항목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공직 가치로 애국심, 책임성, 청렴성 이러한 부분에서 핵심 공직 가치로 명시가 된 국가 공무원법이 개정이 된 데에서 이 통과에 되는 데 이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작년부터 도입된 그 새로운 방식이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주제가 어떤 게 나왔습니까? 뭐 공직에서 각종 비리, 비위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예, 예. 부정부패 방지법이라는 것이 이제 김영란법이라고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청렴한 공직사를 위해 공무원이 된다면 본인은 어떻게 공직에 임할 것이냐라고 해서 오전에 이제 나오게 됐고 오후에 면접이 진행이 될 적에는 공직사회 청렴도 조사 결과 오히려 예년보다도 청렴도가 좀 떨어졌다. 그런데 공직사회 부정부패의 원인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5분 동안 발표를 하라 이런 형식으로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주제들은 정말 공직에 관심이 없거나 또 한 번쯤 고민해보지 않았다면 참 어려울 주제인 것 같습니다. 발표 그렇습니다. 후에도 뭐 후속 질문도 미리 예상을 해야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5분 발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막 300초를 딱 맞춰야 돼 그런 건 아니죠?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예. 이게 5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걸 보면 3분 30초에서 4분 정도? 그 정도만 하면 뭐 면접관들이 평가하기엔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게 그러니까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적인 논란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 김영란법이 구급에서는 좀 깊이 있는 질문보다는 개념이나 어떤 취지 정도의 확인 차원으로 질문하게 되잖아요. 근데 작년 사례 보면 김영란법이 나오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 상당히 쉽지만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또 올해도 공직 사회 관련돼서 이런 주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뭐 예상을 좀 해봐야겠지만 어떤 유형의 주제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5분 발표의 방향성이라고 하면 이제 공직 가치라고 하는 데 있는데 네. 주제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는 이제 청렴성에 대해서 예. 주제가 이제 주어진 만큼 그 연장선에서 공직 가치 내재화 방안이라든지 공직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무원의 책임성 또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올해 이렇게 5분 발표 주제를 공직가치 내재화 방안이나 또 공무원 책임감, 전문성 강화로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주제를 안다고 해도 5분 발표하기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팁이 좀 있을까요? 5분이라고 하니까 네. 그 5분 동안에 딱 맞춰서 해야 된다는 그러한 강박을 좀 갖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작년 처음에 한번 시행된 거를 보니까 이런 것이 팁이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선 구급의 수준에서는 전문성인 부분보다는 발표력의 이제 핵심을 좀 평가 핵심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경험이라든지 자신의 이제 의견 이런 것들을 좀 곁들여서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이제 구성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주제가 주어지면서 관련 참고 자료가 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제시된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활용 그렇게 해서 약 4분 정도까지만 한다고 하면 면접관이 평가를 하는데 충분한 시간으로 주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창의적인 거를 요한다기보다는 일단 좀 그러한 답이라 할지라도 이걸 얼마나 좀 조리 있게 설명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춰서 모의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이제 소장님께서 누차 아주 강조하셨지만 5분 발표지만 이게 꼭 5분 채울 필요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3분 30초 정도에서 4분 정도면
면접관이 이제 그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4분 가량에 맞춘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시고 전문성보다는 어떤 진정성과 일관성 있는 발표력을 유지하라는 팁 기억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임성환 강사께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자기 기술서를 작성한다. 저희가 경찰 1주차 경찰 공무원 시험 면접 때 그 사전 조사서라는 걸 작성한다고 했는데 그거랑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작년부터 자기 기술서라고 해서 명칭이 바뀐 거고요. 그 전까지는 마찬가지 이제 사전 조사서라고 해서 예.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나름 사전 조사서라는 형태를 취하면서 정형성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1번, 2번, 3번에 3개 문항 정도가 주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자신의 응시자들의 이제 경험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질문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이제 뭐 문항이 상황형으로 해가지고서 불법, 위법, 갈등 상황 이런 예. 걸로 해서 상황형 제시가 총 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주제는 당일 발표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이제 임송아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네. 자기 기술서라는 것을 이제 작성을 하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이거를 받을 적에는 대형 스크린으로 해가지고서 화면상에 3개가 띄워지게 됩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서 당일날 주어진 내용과 가지고서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해가지고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그 전광판에 뭐가 나올지 굉장히 좀 복불복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 드는데 궁금한 것이 이제 그 매년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주제를 대충은 좀 뭐 학원 같은 데서 미리 유출을 할 수 있었다. 어떤 그 좀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게 낫다는 반응이 많은지 보통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대략 이 정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1번, 2번 같은 경우가 상황형이라 그러니까 경험형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성과 관련돼 있는 그러한 주제들이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1번, 2번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뚱맞다. 뭐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당황했다. 이럴 수 있는 것은 없고 3번. 다만 이제 3번이 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제 시험 같은 경우는 이게 공직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공직에서 있을 법한 일을 가지고서 그렇군요. 상황형으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운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제 시험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과 최대한 좀 많이 접촉을 하면서 어떤 네. 상황이 있을지를 최대한 많이 좀 겪어보는 거, 들어보는 네.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산 넘어 산 같습니다. 공직에 입문한다는 게 뭐 시험만 봐도 될 것이 아닌 것 같고 녹록치 않아 보이는데요. 자기 기술서를 작성할 때 분명히 좀 주의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될까요? 자기 기술서라고 하는 것은 실제 면접위원을 맞닥뜨리기 전에 예. 서면으로 우선 면접위원을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면접위원 같은 경우는 그 자기 기술서를 통해서 피면접자를 만나기 전에 선입견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정자로 깔끔하게 그 글을 써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꾸미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의 상황 그리고 자신의 역할이나 임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낀 점 결과까지 포함해서 예. 정확하게 나열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또 이제 정해져 있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년 같은 사례를 말씀드리면 면접위원이 그 양식을 벗어났다는 것 때문에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작성하는 공문서의 개념인데 이렇게 작성할 것이냐 이렇게 핀잔 아닌 핀잔을 줬던 것도 있습니다. 그 민망하겠네요. 예, 그래서 작성할 적에는 그 정해져 있는 양식 안에서 소화가 돼야 되고 또 뭐 쓰다 보면 좀 틀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막 지우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이중삭선을 쓰면서 좀 정리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고요. 되게 중요하네요. 쓸 적에는 화이트로 이제 하면 안 돼요? 화이트로 할 수도 있긴 한데 그거를 가져가서 이제 쓸 수도 있긴 하겠죠. 그렇구나. 예. 그리고 후속 질답에 이제 유의하면서
작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떤 형식적으로도 정자로 깔끔하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악필이신 분들은 조금 주의를 좀 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식 밖까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도 핀잔을 들 수 있다는 주의도 해주셨고 수정할 때도 뭐 화이트를 챙기실 수 있다면 좋겠고 아닐 경우에는 이중 작성 정리를 깔끔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 이외에도 어떤 이런 그 형태적인 그 어떤 그 쓰면서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보니까 그 면접위원들이 또 이제 어떤 분들이 올까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어떤 분들이 주로 그 면접관으로 나오십니까? 면접이 이제 계속해서 강화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구급 공무원 쪽에서도 2명이었던 것을 3명으로 면접위원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워낙 많은 인원이 이제 면접을 치르다 보니까 면접위원이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조달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아직은 2명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응시한 직렬에 관련돼 있는 고위공무원 1명, 그리고 안전행정부에서 1명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2명으로 구성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분이 오시는 거죠, 그렇죠? 고위공무원분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어떤 유형의 질문들이 주로 이어지나요? 보통 뭐 질문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이제 자기 기술서 또 5분 이제 발표됐던 부분 네.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서 후속 질문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경찰 공무원 면접 때도 느꼈었지만 이 상황형 질문들이 많이 어렵던데 아까도 이제 그게 또 네.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예. 질문들이 나올까요? 뭐 주로 이제 자기 기술서의 3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네. 학교나 직장 선배 혹은 후배가 위법의 소지 또는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식으로 질문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우선 문제 제시 자체가 예. 청렴과 관련한 성격의 질문으로 거절의 테크닉을 좀 볼 수 있다라고 예.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제 개별 면접을 통해서 제시되는 상황형 질문 같은 경우 응시자의 가치관을 알아보기 위해서 딜레마 상황을 주어지기도 하는데 예. 일반적인 응시자의 답변이 뭐 직무와 관련한 그런 연관된 후속 질문들 이러한 유형이 있긴 하지만 예. 예를 들어서 뭐 말씀드린다면 일과 가정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적에 당연히 뭐 공직을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일이 더 우선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나는 가정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단답 형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면접위원에게 평가받기에는 좀 짧은 답변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일과 가정 중에 어떤 것보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두 개가 다 중요합니다. 예. 하지만 공직이라는 걸 선택한 입장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일이 우선이어야 될 상황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부연 설명이 좀 첨언이 된다면 면접위원들이 평가하기에는 좀 좋다라고 볼 수 네. 있겠죠. 어쨌든 정답을 좀 외우기보다는 그 요구되는 가치관에 대한 또 이해, 또 정립을 좀 먼저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요. 공무원 시험 면접에서 평가 요소가 어떤 건지도 중요할 텐데요. 임소왕 사님께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 과연 면접위원들은 어떤 요소로 면접자들을 평가하고 있을까요? 총 5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인데요. 이 정신 자세에는 국가관, 공직관, 그리고 공직자의 자질, 봉사 헌신, 윤리 준법 정신, 역사의식, 헌법 정신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을 보는데요. 직렬 관련 전문 지식과 업무 응용 능력, 그리고 지원 부처에 관련된 지식과 정책, 이슈, 시사 상식 등을 봅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보는데요. 논리성과 체계성, 목소리의 크기, 발음 속도, 경청 자세, 답변 길이 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예의, 품행 및 성실성을 보는데 공직자로서의 기본 품성, 표정, 시선, 태도, 자세, 몸짓, 인사, 복장 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데요.
문제 해결 및 위기 대처 능력과 창의력, 대안 제시, 임기응변, 전체적인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도 있는데 과연 공시생 여러분들은 내가 이 평가 요소들의 어떤 항목들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무원 시험의 어떤 면접의 5가지 평정 요소를 살펴봤는데요. 대부분은 좀 이제 그 어떤 그 일부분은 일반적인 기업 면접과도 비슷한 것 같은데 네. 특이한 점이 이제 어떤 그 공무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어떤 실제 질문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유형을 좀 짚어주시죠. 우선 이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그 공직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예, 예. 수 있겠고요. 네. 좀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평정 요소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우선 이제 국가관 같은 경우는 애국심, 또 민주성, 다양성 이런 부분에 관련해 갖고 이제 질문이 들어오게 되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면접관이 이제 질문이 주어지는 그런 예를 든다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또 통일을 위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와 그 이유는 무엇이냐, 국가 경쟁력 제고 방안은 무엇이냐 이런 형태로 주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공직관이요. 예. 공직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예. 업무 수행 과정 중에 상사와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라는 형식의 질문이 있을 수 있겠고요. 예. 헌법 7조와 관련돼 있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그런 질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공무원의 6대 의무 그리고 4대 금지 의무 이런 부분은 좀 외울 수 있는 암기형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윤리관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예. 사실 이것이 이제 인성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도덕성, 공익성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따지고 있는 청렴성이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청렴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화두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본인의 그 청렴의 가치, 기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고요. 공무원에게 특히 강조되는 그러한 공직윤리는 무엇이냐 이런 형태로 질문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청렴이나 공직관과 관련해서 어떤 유형의 질문으로 검증을 하게 될까요? 우선은 이제 뭐 청렴이다라고 얘기하면 공복이라는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월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공복의 개념이 있는 건데 공무원의 이제 그러한 신분 때문에 청렴의 기준이 어느 정도를 갖춰야 되느냐라고 하는 정도를 묻는 질문도 있겠고요. 예. 둘째는 이제 공직에서 끊이지 않는 비리 비위 행위들이 있는데 네. 그러한 것이 청렴을 이제 중요하게 질문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죠. 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공직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국민을 위해서 공익적 입장에서 공정성을 토대로 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헌신, 봉사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투철한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이외에는 사회적인 어젠다를 좀 체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잘들 이제 아시겠지만 청년 실업이라든지 저출산 문제, 급격한 이제 고령화의 문제 이런 것들 또 이제 최근 들어서 다양화된 이제 수요가 있는 복지 부분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현안과 관련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 일반 행정직 면접 무엇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먼저 하려면은 자세를
가장 중요시 따질 수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이 스터디를 제일 먼저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공직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초심을 다시 다지면서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저는 국민에게 봉사와 헌신하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네. 이러한 문방구식 답변 이런 것들은 면접관이 절대 이제 뽑지 않는 그런 답변님들이야. 또 최근에 면접 트렌드를 보면 이제 응시자의 경험에 대한 관련된 질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자신의 역량들을 정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경험들을 따로 좀 정리해서 스토리화 시켜가지고서 8개 같은 그런 형식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의 경쟁력이라든지 가치관, 사회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저 자기분석 8개가 나오는데요. 다시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화두가 이제 뭐 저희도 잡정보센터 통해서 항상 얘기하지만 NCS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공시생들을 위해서 NCS가 또 이 면접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짚어주시죠. NCS다라고 하면 일반 기업체나 이제 공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 능력 평정 이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무분별하게 쌓이는 스펙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없애보자라고 이제 하는 차원이 되겠지만 실제로 공무원 쪽에서는 이 NCS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 아직 정립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업무의 능력, 이해도 이 정도만 평가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NCS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NCS가 실제 이 공무원 시험 면접에서는 어떤 문제,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 미리 대비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요. 이 네. 부분은 임송아 강사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최근 핫 트렌드인 NCS, 과연 일반 행정직 공무원 면접 시험에서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실제 기출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직무 능력을 위해 어떻게 전문성을 키울 것인가? 그리고 학과 전공이 자신이 응시한 직무 직렬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 뒤로 공무원의 덕목 중 중요한 것 3가지와 그 이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타인을 위해 희생했던 경험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개인이나 단체 활동을 하면서 이루기 힘든 목표를 수행한 경험, 그리고 실패한 경험이나 억울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실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들을 토대로 개인의 능력이나 실제 경험, 그리고 생각 등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스튜디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면접 시험 절차부터 평정 요소 그리고 준비 방법, 기출 문제까지 알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뭐 자리 났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그 직무와 공무원도 그렇지만 직무와 얼만큼 자기의 능력이 좀 일치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 소장님, 이 끝으로 이제 저희가 그 합격 유형 이런 사람들이 보통 합격한다. 이런 사람들이 불합격한다. 그런 유행이 있을 텐데 합격 유형과 불합격 유형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면접관의 이제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기본적으로 합격하는 유형 이런 분들을 보면은 뭐 책임감이 있는 지원자, 또 태도가 분명한 그런 지원자, 그리고 적극적이고 신뢰성이라든지 창의성이 있는 지원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예. 이제 조금은 좀 이제 위험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암기해서 이제 답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자기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암기가 최선이다라는 생각에서 암기만 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좋은 평가를 받기 좀 어려울 거고 예. 정치적이라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아주 편향성을 가진 편향성을 사람들. 가진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면접관들이 이제 객관성이 결여되는 부분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그 9급 일반 행정직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 좀 많이 있을 텐데요.
시간이 참 많지 않아 저희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끝으로 소장님께서 그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스터디라는 것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이 스터디라는 것이 이제 스터디요. 일장 일단이 있습니다. 다양한 그 면접 스터디에 이제 참여하는 것보다는 하나에 좀 집중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됐다라고 한다면 다른 스터디원들하고 좀 교차해가지고서 계속해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터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작은 실수에서도 서로가 용인하는 상황이 돼요. 예. 그리고 뭐 그 정도라고 하면 괜찮아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답변이 아주 획일적으로 공유가 되는 그러한 에러를 범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목적의식을 좀 확실히 하고 실전처럼 연습을 하고 정형화되어 있는 그러한 답변들을 좀 경계하면서 냉정한 평가를 좀 받고 또 마지막까지 생산적인 스터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 면접 합격 전략 오늘 네. 윌비스 고시학원 수험전략연구소의 노종태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랑 이제 같이 진행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3주 동안 너무나도 무한 수고해 주신 커리어 칼리지의 임소왕 강사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더 유명한 작지만 강한 우리 기업의 채용 정보를 소개하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1년 안에 꼭 합격하도록 할게요. 더 좋은 성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꼭 붙어서 소방관 옷 입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9월달에 꼭 붙어서 부모님이랑 같이 여행 갈 수 있게 할게요. 엄마 아빠 열심히 할게요. 파이팅!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네,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2부에서는요.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들을 소개해드리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발빠르게 만나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만나보시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 시간인데요. 먼저 청주로 가보겠습니다. 네, 청주 고용센터의 서은예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고용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네. 오늘 충청 지역 어떤 채용 소식 갖고 오셨습니까? 네, 청주시 소재 김치제조업체 격리사무원 구인건과 네. 청주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단기 취업 특강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차게 준비해 오셨는데요. 그럼 먼저 격리사무원 구인건부터 가볼까요? 네, 먼저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요. 주식회사 청원 오가닉입니다. 네, 네. 김치제조 및 유통업체로서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격리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무관하고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격리사무원 신입 채용인데 격리일이 이제 회사의 어떤 재무를 관리하는 업무다 보니까 꼼꼼하고 정리를 잘하는 성격이 이걸 지원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무 여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근무 형태는요.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이상 지원된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고요.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접수 마감일이 채용 시까지이다 보니까 구직 지원하는 구직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조금 서두르시고요. 다음은 반가운 취업 특강 소식이 있다고요? 네, 이번에는 구직자들을 위한 단기 취업 특강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인 7월 7일에 근로기준법과 고용차별의 이해를 주제로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준비로 해서 특강 예정입니다. 예. 근데 우리 구직자분들에게 아주 그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착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음 주 목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되는 겁니까? 네, 청주 고용센터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 진행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취업 특강은 몇 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나요? 단기 취업 특강의 경우는 사실 특별히 인원 제한은 없고요. 네. 저희 센터의 강의실 수용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인원까지는 가능하십니다. 100명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얼른 빨리 신청하시고요. 참여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네, 참여 방법은 워크넷 통해서 신청하시거나요. 저희 센터 방문하셔서 접수하셔도 되고요. 기타 문의사항은 청주고용센터 전화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네,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청주고용센터에서 마련한 이 취업 특강 참여하셔서요. 취업의 밑거름이 되는 근로기준법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청주고용센터의 서은예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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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번에는 강원 지역 가보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미영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김미영입니다. 네, 네. 오늘 강원 지역에서 소개해 주실 채용 정보, 어느 도시의 채용 정보인가요? 네, 춘천시 소재 격리사무원 구인건과 강릉시 소재 승강기 설치 및 정비원 구인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춘천과 강릉으로 가볼 텐데요. 강릉 하니까 또 여름 휴가로 또 동해안 바다, 또 맛있는 회가 또 생각나는 네.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춘천 닭갈비가 유명한 춘천 채용 소식 알아볼까요?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춘천 구인사업장은 현대파크입니다. 네, 네. 조경시설물 제조업체로서 춘천시 남산면 보매기길에 소재하고 있으며 격리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예. 네, 이번 구인건은 특화된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격리사무원의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지원 자격으로는 학력은 초대졸 이상이며 금융, 회계, 세무학 등 관련 전공자 및 차량 소지자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1,800만 원 이상이며 주 5일 근무제입니다. 접수 마감은 7월 8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참고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워크넷 통해서 채용 정보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다음은 강릉으로 가볼까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네. 주식회사 삼양 엘리베이터입니다. 승강기 설치 및 유지관리 업체로서 강릉시 성덕포남로에 소재하고 있으며 승강기 설치 및 정비원 2명을 채용합니다. 네, 이 승강기 설치 및 정비원의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이며 승강기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 중 1개 이상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주 5일 근무이고요. 급여는 연봉 1,8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며
워크넷 홈페이지에 자세한 구인 정보를 참고하셔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채용은 기술을 요하는 직업인데요. 평소 설치나 유지 보수 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꼭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무영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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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충청북도 청주시 네. 그리고 강원도 춘천 강릉시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 기업을 적극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시간, 히든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네,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지훈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히든 챔피언 갖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예. 농업법인 회사로서 종자 육종 분야 국내 1위 기업인 주식회사 농우바이오입니다. 농우군요. 예. 네. 농우바이오는 국내에서 1위를 넘어서 그 분야 지금 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네요. 네, 예. 지난번 주식회사 유도 선수의 한 러너 시스템 이것도 참 생소한 분야였는데 종자 육종 분야 구체적으로 너무 어렵네요. 예. 네, 어떤 사업인가요? 네, 우리나라가 원래 좀 그 바이오 그쪽이 좀 강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도 주력 사업은 신품종 종자 개발과 판매 예. 그리고 네. 원예형 상토 개발인데요. 종자 사업 분야에서 여주와 밀양에 2곳의 육종 연구소가 있고요. 해외 5곳의 육종 연구소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자체 생명공학 연구소를 설립해서 교배 육종 기술과 생명공학 기술이 접목된 신개념 채소 품종 육종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매년 한 30종 이상의 신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고 지금 총 850종 정도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자 수출의 약 45%를 어허. 농우바이오가 담당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조금 쉽게 이해하자면 이제 우리가 자주 먹는 채소나 과일들 중에 이 농우바이오에서 네. 개발한 품종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농우바이오 어떤 기업인지 소개를 좀 자세히 해주시죠. 네. 네, 이 회사는요. 1981년도에 농우종묘사라는 상호로 설립이 되었고요. 예, 예. 육종연구소를 설립해서 초기부터 육종연구만 30년 넘게 해온 전통 있는 기업입니다. 예. 국내 법인 직원 수는 한 430명 정도의 그 강소 중견기업이고요. 예. 2010년부터는 회사 형태가 농업회사 법인으로 이제 형태를 바꿨고 예. 해외 법인은 중국 그리고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의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농업 전문 분야로서 상당히 진취적인 느낌이 드는 기업인데요. 인재상 또한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슬로건이라고 하면은 뭐 자연의 풍요로움을 인간의 즐거움으로라든지 예. 아니면은 또 좋은 씨앗, 농민의 경쟁력, 건강한 우리 식탁 이런 것만 보아도 그런 면모가 보이는데 그 농업 회사 법인이라는 어떤 회사 특성상 네. 어떤 공익이라든지 사회 공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일반 기업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공익적인 자세 같은 게 좀 더 특징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급여나 복리후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급여나 복리후생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예, 예. 대졸 신입 기준으로 해서 평균 급여가 한 연봉 3,300원 이상이니까 괜찮네요. 급여 부분으로 대기업 수준 이상이고요. 그리고 예. 복리후생 동안 우대가 좋은데요. 예. 뭐 여성은 물론이고 그리고 아빠들한테 출산 휴가를 보내준다든지 아빠들한테요. 네, 예. 그리고 공기업처럼 집 없는 직원들한테 사택도 제공하고요. 자녀 학자금 제공이라든지 업무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근무 시간도 탄력 근무제를 운영한다고 해요. 뭐 복장도 자유복장이라고 그러고 그런 부분만 보아도 굉장히 진보적이면서 사람 우선이다 이런 경영 방침이 이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네. 머리 긁으면서 TV 보시다가 이거 지금 써야겠다라고 화들짝 놀라시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이 바로 이런 복지가 좋은 기업이 아닌가 그렇으니까요.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 채용 분야를 좀 살펴볼까요? 네. 네, 이번 채용 분야는요. 신입으로서 그 해외 영업 관리팀 사무 전문직을 채용 중이고요. 네. 예. 모집 기간은 딱히 없고 채용 시 마감입니다. 그리고 농우바이오 경남 지점 사무 전문직 채용 중이고 역시 채용 시 마감이고요. 지원하시는 대로 바로 면접 연락이 올 거고요. 1차, 2차 면접을 통해서 합격자를 선별한다고 하네요.
이게 되게 쿨하게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그 김지훈 컨설턴트께서 언제 알아오신 거예요? 이게 채용시 마감이라 했으니까 벌써 지금 마감된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제가 이게 조사한 게 전번 주니까요. 얘라고요? 네, 지금쯤이면은 이게 끝났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채용 정보를 저희가 소개할 때 네. 채용시 마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상시 채용 이런 정보는 좀 피하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정보를 들고 온 거는 사실 이유가 있고요. 예, 어떤 이유인지. 이 농업바이오 채용 정보를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한번 그 취준생 여러분들의 그 입사 전략이라든가 아하.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 채용시까지라든가 아니면 상시 채용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 전략일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근데 그 전에 원래 회사에서 공채로 신입이나 경력직을 모집을 하는데 네. 피치 못할 결혼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이직한다든가, 뭐 퇴직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사내 인사 이동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많이 있을 텐데. 어쩜 뭐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가 많이 있죠. 예.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직원을 어떻게 채용을 할까요? 뭐 채용 공고를 포털 사이트에 그냥 올리면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때만 네. 뭐 맨날 공고를 낼 수 있는 분도 아닌 거고. 직접 알아보고 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대기업이면 모를까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런 아름아름 소개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네. 먼저 사내에서 공고를 올리죠. 우리 지금 부서에 뭐 어떤 지금 자리가 좀 비는데 어디 괜찮은 사람 없어 이런 식으로. 그러겠죠. 그래서 소개가 들어오면은 그때 면접을 진행을 하고 그래도 사내에서 이제 그 물어봤는데도 이제 없다 그러면은 회사 밖에다가도 물어보겠죠. 뭐 네. 그 면접이 있는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거래처까지 거래처까지 다 다 동원해서 그렇죠. 예. 거래처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물어보고. 근데 그래도 정말 없다 그러면 마지막에 할 수 없이 쓰는 방법이 채용 공고를 올리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게 이제 업계마다 그 직무마다 좀 차이는 좀 있다고는 하는데 보통 이제 회사에서 결혼이 한 10자리 정도가 나면은 그 중에서 한 7자리 넘게가 그렇게 인맥이라든가 소개로 채용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연줄 없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뭐 채용 공고 봐가지고 입사 지원해서 면접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10자리 중에서 2자리 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암울한 얘기를 해주신 건데 이게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게 공식적으로 들으니까 또 되게 좀 마음이 슬퍼지는데 우울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교수님들 그리고 선배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더 인맥이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것 그렇지 않아요? 뭐 사실상 맞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게 인맥 관리라는 게 직장 생활 내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취업 시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실제로 저 강소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채용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인맥 관리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예. 그리고 취준생 여러분들이 보통 신입 공채 정보에만 좀 집중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상시 채용이라든가 아니면 채용시 마감 정보 이런 거는 좀 간과하고 이렇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런 지금 오늘 그 소개해드린 것처럼 농우바이오 같이 이렇게 좋은 회사에서도 갑자기 결혼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급하게 모집 중이라는 얘기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채 시보다는 훨씬 덜 까다롭게, 그리고 좀 더 간소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그 강소기업 입사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공채보다. 그렇군요. 네. 이번 이 농우 바이오 사무 전문직 채용이 벌써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요. 나중에라도 이런 식으로 또 채용 공고가 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주의 깊게 보셨으면 언제든지 좋겠습니다. 기회는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예. 자 추가로 좀 더 팁을 하나 더 주신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추가로 예. 더 팁을 드리자면요. 포털 사이트에서 채용 정보를 이제 검색을 하실 때 취준생 여러분들이 네. 주로 이제 그 금일 마감 또는 마감 임박 이런 정보부터 찾아가지고 그런 거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아니면 그것만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식으로 치면 단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소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때 모집 기간이 있더라도 그때 면접 연락이 가고 그리고 그때 채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접수가 기간 이내라고 해도 지금 제가 지원하는 단계에서 이미 회사에서 채용이 끝났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실 때는 최신 등록 일자로 조회를 해서 항상 먼저 올라온 따끈따끈한 정보 순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채용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취준생 여러분들도 마감 임박해서 지원하시는 그런 방식을 쓰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방식을 조금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가 느끼지만 김지훈 컨설턴트 특징이 굉장히 좀 시크하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더 신뢰감이 그만큼 가는데 오늘 되게 컨설턴트로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고 실제로 방송 보시는 취준생 여러분 중에서 야 저거 뭐 참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내 얘기잖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네. 이게 보니까 그 빨리 어쨌든 지원하는 거 그리고 갓 나온 그 정보를 좀 회사를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실제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취준생들의 어떤 강소 중견기업 취업 후에 이거는 뭐 예전에 저희가 여쭤본 것 같은데 취업 후에 만족도는 어떤 편입니까? 아무래도 급여나 복리후생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 준하는 수준이 많으니까 예. 그런 어떤 보상적인 차원에서는 좀 만족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특히 지역 기반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 지방 출신들한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취준생 여러분들이 서울 출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 출신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은 아시다시피 세계에서도 굉장히 이런 어떤 생활비라든가 주거 비용이 높은 도시죠. 그래서 예. 지역 기반의 그런 있는 어떤 강소기업 같은 경우는 전국에 다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기반의 강소기업 같은 경우는 지방 출신들한테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지역 기반 강소기업들은 인근 거주자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 꼭 확인해 두시고요. 네네. 오늘 채용 정보보다 더 생생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풀어주셨는데요. 끝으로 실질적인 얘기를. 네, 네.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사실 공채가 진행 중이긴 한데 모집 기간은 다 끝났죠. 대기업이든 그 중견기업이든 간에. 그래서 지금부터 하반기 공채가 또 나오는 9월까지는 사실 좀 취업 비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농우바이오 같이 채용 시 정말로 좋은 회사에서도 결혼이 생기면 채용 시 마감이라든가 아니면 상대 네. 채용 같은 쪽으로 그 채용 정보를 올리니까 지금 뭐 공채 다 끝났다고 이제 하반기 공채 준비만 해야지 하면서 낙담하고 계시지 말고 네. 이런 정보도 많이 좀 지원해 보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네. 부지런하게 자꾸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농우바이오 채용 소식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지훈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 3주간의 프로젝트였는데 오늘 대장정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희가 가을 대기업 공채를 대비하기 위한 특집이죠. 그래서 이름도 이뻐요. 여름날의 기적을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기업 공채 특집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금요 스페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보다 강렬한 입사 의지, 갈수록 축소되는 모집 인원. 아직 대기업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 2016년 여름 온라인 취업 카페와 함께하는 하반기 공채 합격을 향한 대역전곡이 시작된다. 대한민국 유일 취업 전문 채널 한국직업방송과 함께하는 잡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많은 시청 바랍니다.